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국대학교 윤철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연구 주제는 65% 원 RM, 벤치프레스 운동 시 세트 간 휴식 간격에 따른 반복 횟수, 심박수 및 심박수 회복률의 변화입니다. 발표에 앞서 제주에서 개최되는 학술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는 세종대학교 김병민 교수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연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와 결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저항훈련에는 운동 강도 요인이라는 것이 크게 무게, 속도, 시간, 반복 횟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항훈련에 의한 근력과 근비대의 적응은 세트 간 휴식 간격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훈련의 목표에 따라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저항운동 시 휴식 간격은 세트 사이의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며 이례적 반응과 장기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 강도는 주어진 운동에 사용된 원 RM의 백분율로 정의되며 운동 강도에 따라 대사 스트레스와 기계적 긴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대사적 스트레스에 따른 생리적 회복 반응은 최대 운동 증가한 심박수가 항상성 기전에 의해 안정시 수준으로 감소하는 일련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 심박수의 항상성 기전은 운동의 형태와 근수축 강도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운동 직후 증가한 심박수가 안정시 수준으로 돌아옴에 있어 훈련이 잘된 운동 선수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행된 운동에 대한 빠른 심박수 회복 수준이 다음에 수행될 운동 과제에 긍정적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항성 운동 시 세트 간 휴식 간격의 조건과 차이에 따른 대사 스트레스와 운동 수행력 및 운동 강도와 휴식 간격의 조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운동 강도를 이용하여 세트 간 휴식 간격을 6가지로 제시한 연구는 아직 살펴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시한 65% 원RM 운동 강도가 유산소성 운동 요소가 포함된 근지구력 훈련의 최고 운동 부하, 운동 강도이며 근비대 훈련의 최저 부하임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연구에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차트는 65% 원 RM에 대한 어떤 운동 부하 기준표인데요. 이 표를 통해서 65% 원 RM이 근지구력 훈련의 최고부하이고 근비대 훈련의 최저부하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65% 원RM 벤치프레스 운동 시 6가지 세트 간 휴식 간격 조건에 따른 운동 수행 수준과 생리적 반응을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좌측에 보고 계시고 있는 차트가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입니다. 오른쪽에 보고 계신 차트가 실험 설계입니다. 실험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험자는 저항운동 경력이 6개월 이상인 남자 8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가지 휴식 간격 조건과 7세트의 운동을 수행을 하였고, 매 세트 최대 노력 수행을 하도록 실험간 독려하였습니다. 측정은 반복 횟수와 심박수였고, 측정 변이는 반복 횟수와 심박수였습니다. 반복 횟수는 매 세트 수기로 측정을 하였고, 심박수는 운동 직후와 휴식 직후, 다시 말씀드리면 세트가 끝난 이후, 세트 직후 심박수와 휴식 시간이 끝난 그 휴식 직후에 심박수 2회 측정하였고, 심박수의 측정은 매 세트 직후 의자에 앉아서 무선 폴라를 이용하여 측정을 하였습니다. 자, 자료 처리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반복 측정 이원 분산 분석을 통해 검정하였습니다. 통계적 유의차가 있을 시 사후 비교 컨트라스트의 리핏 방법을 실시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0.5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반복 횟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간격 조건에 따른 반복 횟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으며, 세트 진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휴식 간격 조건과 세트 진행에 따라서도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아래 테이블 3은 평균 및 표준 편차를 다시 한번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 직후 심박수입니다. 혹시 휴식 간격 조건에 따라 운동 직후 심박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휴식 간격 조건과 세트 간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트 진행에 따른 운동 직후 심박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자, 다음은 휴식 후 심박수입니다. 휴식 후 심박수는 휴식 간격 조건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차를 나타냈으며, 세트 진행에 따른 휴식 후 심박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휴식 간격 조건과 세트 간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박수 회복률입니다. 심박수 회복률은 운동 직후 심박수에서 휴식 후 심박수를 빼고 그의 100을 곱해서 다시 휴식 후 심박수로 나눈 값을 심박수 회복률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휴식 간격 조건에 따른 심박수 회복률은 통계적인 유의차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세트 진행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으며, 휴식 시간 조건과 휴식 간격 조건과 세트 간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봤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짧은 휴식 간격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심박수 회복률은 다음 세트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에 비해 생리적 회복에 사용된 에너지의 비율이 더 높아 세트가 진행될수록 반복 횟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심박수 회복률이 낮은 짧은 휴식시간 조건 30초 1분을 근지구력 훈련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은 운동 수행 수준과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저항훈련 시 근지구력 향상은 세트 사이의 불완전한 회복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높은 에너지 회복 수준으로 인해 가장 많은 반복 횟수를 보인 긴 휴식 간격 4분과 5분 조건은 운동의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육 비대 운동 프로그램 적용에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실시한 65% 원활렘 벤치프레스 운동 시 6가지 휴식 간격 조건에서 나타난 운동 수행과 생리적 회복 수준을 고려해 보면 2, 3분의 휴식 간격 조건은 근육 지구력, 근지구력 훈련에, 또한 4, 5분 휴식 간격 조건은 근육 비대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 연구에서 제시한 30초와 1분의 상대적으로 짧은 휴식시간 조건이 근지구력 훈련 프로그램에 적용함에 있어서 운동 수행 수준과 에너지 사용 측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맞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짧은 휴식 간격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근육 반응이나 근육 적응에 대한 연구도 실질적으로 면밀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대사적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심박수도 이 연구에선 가장 높게 세트 내내 가장 높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발표를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조언이 가능하시다면 앞쪽에 제시한 제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